미국 정부가 또다시 자국의 이익만을 위하여 동맹국을 벌이는 최악의 오판을 했다가 중국 시진핑에게 뒤통수를 맞고 뒤늦게 사태를 수습하려 대한민국에게 공군력 강화를 요청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는 중국 공군을 압박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조의 강력한 수단들을 모두 이용한다고 말로는 선포했지만 그들의 말과는 전혀 다르게 한국의 KF-21 전투기 개발에는 반대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매우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끼다시피 상식적으로 중국 공군을 최대한 압박하려 하면 미국의 힘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며 일본도 아니고 대만도 아니고 태평양 지역에서 유일하게 4.5세대 차세대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우리 대한민국을 강력하게 밀어줘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특히 폭장량 분야에서 미국 록히드 마틴제 F-35B 전투기 대비 2배 가까이 강력한 KF-21 전투기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적 함대 및 적 항공모함에게 굉장히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고 또 공대공 작전면에서도 미사일 무장량이 많을수록 적 전투기 요격 확률이 상승하기 때문에 KF-21 전투기는 여러 면에서 중국 공군과 해군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방사청과 국방부 그리고 해군은 주한미군과 회담 당시 이 점을 꼭 고려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 정부는 국제정세를 읽지 못하고 판단을 잘못하여 엉뚱한 방향으로 선회했었는데요. 바로 미국 내 자국 방산기업 살리기를 중시 록히드 마틴과 보잉을 위해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부품에 관하여 새로운 트집을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KF-21 전투기에 장착되는 미사일 무장들의 사용 중인 시커 기술의 특허가 미국에게 있다며 사용할 때마다 자신들의 허용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한국은 참을 만큼 참아왔습니다. F-35 도입을 하면 기술 이전을 해준다며 록히드 마틴의 거짓말로 일어난 4대 핵심 장비 사건 이후 미국 방산 기업들의 KF-21 전투기 방해 행보는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장 작년에만 해도 GE 엔진을 사용 중인 KF-21 전투기에게 엔진 로얄티를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한다며 미국 의회는 언성을 높이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미국 정부가 잡으라는 중국은 안 잡고 쓸데없는 행동만 저지르자 미국 정부에게 반기를 드는 미국 내 실용주의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방향성에서 오류를 만들고 있다. 이게 지금 어떤 계획인지 결말이 궁금하다. 중국을 완벽하게 제압하지 않는다면 단기간 내에 미국의 태평양 지역 영향권은 완전히 소멸할 것이다. 전 퍼시픽 주둔 공군 총괄, 현 미 공군의 전략 분석가 패터슨 마셜이 발언한 내용인데요. 그는 추가적으로 어서 빨리 한국 등 중국과 인접한 국가들에 대한 규제들을 철폐하고 KF-21 전투기의 개발을 더 이상 방해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이렇게 간절하게 미국 정부에게 반기를 든 이유는 바로 중국이 태평양 해역에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네 번째 항공모함을 7만 톤급 핵추진 항공모함으로 건조하길 확정했기 때문인데요. 이미 되돌릴 수 없게 되었군요. 중국마저도 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을 추가적으로 건조한다고 선포함으로써 중국 때문에 동북아 지역의 비핵화 방식은 완벽히 물 건너가고 군비 경쟁의 긴장도는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오로지 생존을 위하여 끝없는 공군 전력 강화를 통한 대함대잠 능력 보유와 KF-21 전투기 추가 생산만이 유일한 정답인 게 확실히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되자 상황 수습에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는 강경파와 온건파의 합의를 통해 한국 군사력의 전력 협력을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중국이 군비 증강을 계속해서 할수록 한국군도 마찬가지로 무기 개발에 적합한 명분이 생기며 세계 최강급 대전약 무기들을 보유하기가 매우 수월해진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KF-21 전투기에 탑재되는 AMC 미사일 형태인 사거리 1500km 공중 발사형 순항 미사일 보유와 함께 미국 역시 한국과 군사력을 강화시켜 지금이라도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하자는 여론이 미국 의회에서 하나둘씩 나오고 있었으며
새로운 협의가 개최되는 다음 달 순항 미사일에 관한 통합 데이터 링크를 한국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합의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공군이 보유할 AMC 미사일이 사거리가 2000km 이상으로 상승한다면 베이징과 상하이는 물론 광둥성까지 타격이 가능하다는 결정적인 장점들을 설명했습니다. 첫째, 스크램제트 엔진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마하 7 이상의 속력과 사거리 확대가 수월해지며 이것은 미국이 독단적으로 태평양을 방어하기 위한 증가 부담을 3배 가까이 줄이고 중국을 향한 태평양 압박 작전에 적합하도록 더 이상 미국의 단독 작전이 아닌 한국 공군의 KF-21 전투기와 협력이 활성화된 주요 이유입니다. 즉, 중국이 먼저 선을 넘고 핵추진을 이용한 항공모함을 태평양 해상에 풀어버렸기 때문에 이에 맞서 한국에서도 KF-21 전투기와 신무기인 항공모함 체계 개발을 서서히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KF-21 전투기의 새로운 후속작 KF-21 함재기를 활용한 핵추진 항공모함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정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항공모함의 이륙 방식인 스토바 방식과 캐토바 방식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 항상 논쟁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대중공업 항공모함은 영국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과 기술 협력이 있었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고, 짧은 활주로만으로 이륙이 가능한 캐토바 방식은 많은 전력을 잡아먹는 캐터펄트 사출기를 사용하기 위해 원자력 출력을 이용한 고출력 발전기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KF-21 함재기에 관한 사항처럼 처음 한국은 경항모급으로 건조를 추진하였으나 중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구성과 055형 구축함 추가 건조 등 중국의 군사전력 상승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군사력 증강은 더욱 위협적이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 해군이 저농도 수준의 핵추진 방식 7만 톤급 항공모함을 채택한다면 우리나라도 항공모함의 원자력의 힘을 이용한 캐터펄트를 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즉, 캐터펄트가 형성된다면 이착륙 분야에서 굳이 수직 이착륙기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며 KF-21 전투기를 함재기로 개발 중인 카이의 행보와 맞물리는 계획임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한국 해군은 KF-21 전투기 운용을 위한 캐토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확실히 됩니다. 반면 F-35 전투기가 운용 중인 스토바 방식은 비효율적인 점유율로 인해 전투기 탑재 수량이 심각하게 감소하는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같은 배수량 대비 함재기 수량이 무려 1.5배 가까이 감소한다는 단점이 존재했죠. 더구나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KF-21 네이비 같은 고정익기를 탑재하기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한국 해군은 캐토바 방식도 병행해서 검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F-35 전투기를 운영하지 않고 KF-21 함재 전투기를 개발해 운용하는 것이 비로소 가능해지는데요. 앞으로 나올 우리나라의 핵추진 항공모함의 모습을 빨리 볼 수 있기를 바라며 태평양 영향력에서 위대한 한국의 위상을 기대해 보는군요. 본 영상의 유익한 정보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